경기도 가평군이 추진 중인 장사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이들은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관광 이미지 훼손, 부동산 가격 하락, 지역 경제 역효과 등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NJ 뉴스 연속기획 제3부에서는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 경제가 몰락하거나 역효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 춘천시 160억, 홍천군이 30억 원을 출자해 건립한 춘천시 안식원입니다. 화장시설이 들어서기 전 이미 이곳에는 대규모 공원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춘천시 군자삼리 마을 주민들은 반대했습니다. 사실 들어오는 거를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이거 들어올 때 막 서로들 의견이 많았던 거고.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뭐 일단 있는 거니까 가능한 한 기왕 들어온 거라서 유지 잘 되고 운영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화장장이 들어선 지 6년. 주민들의 생각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먼저 화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를 했던 이 마을 주민은 경험담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작년 그렇게 우리 동생을 갖다 화장을 했어. 근데 학교에서 연기가 막 올라갔는데 여기는 안 나더라고요. 연기가 별로 안 보여.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혐오 시설이라며 화장장 건립을 반대했던 또 다른 군자삼리 주민은 혐오 시설이라는 질문을 한 기자에게 오히려 혐오 시설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며 면박할 정도로 생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들 혐오 시설이다 해가지고 뭐 사실은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혐오시설이라는 표현 쓰시면 안 되죠. 왜 그러세요? 왜냐면 여기는 다 편의시설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화장장이 생기면서 주변엔 식당과 카페가 성업 중에 있습니다. 화장장이 들어서기 전 군자삼리 마을 주민들도 여느 시골 마을처럼 농사 이외엔 이렇다 할 소득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장장이 생기면서 주민들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센티브도 안 주고 화장장이 들어서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은 춘천시에 역발상 제안을 하게 됩니다. 몇 푼의 인센티브 대신 화장장 입구에서 고깃집을 할 테니 건물을 지어줄 것을 요구했고 춘천시가 이를 받아들여 2층짜리 마을 회관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관 1층에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정육식당을 운영해 주민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에서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뭐 수익이 좀 있으세요? 마을 주민들 뭐 유지는 가능해. 뭐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재료비 나가고 운영하고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는 돈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마을에서 일단은 예치는 해놓죠.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네. 군자삼리 마을 주민들이 춘천시로부터 받고 있는 또 다른 수입원은 연간 화장장 사용료 매출의 14%를 받아 이 중 7%는 군자삼리 마을에, 나머지 7%는 동산면에 배당됩니다. 그리고 카페와 식당 등 편의시설을 5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으로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을 주민 전체가 취업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장이 들어선 이후 군자삼리 마을 주민들은 일자리도 생기고 급여와 배당금까지 포함해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만 뭐 혐오감이니 뭐니 뭐 어쩌고 그러지 뭐 장례식장 가면 안 봐요. 자기들은 유족들 상대로 음식 팔고 뭐 팔고 다 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월급들 다 200 이상씩 받아가고 점장은 300 이상 받아가고 그리고 또 배당 나오면 또 배당 받아가고 꼭 괜찮은 거예요. 시골에 그런 일자리가 흔하나요. 그리고 근무 시간도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 2시 반이면 다 끝나는데. 심지어 일손이 부족하다며 70세까지의 마을 주민들 모두가 일을 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전문 사람들은 몽땅 다 취직돼 있는 거고요. 그 소우사도 저기 새로 져서 받았고 트랙터 들어왔고 뭐 돈이 나오니까 돈 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다 해야 집행해가지고 올리면 시에서 돈을 줘요. 그거 가지고 다 하는 거죠. 여기 노는 사람 없어요. 여기는 아예 사람이 없어서 외지 사람 쓸 정도예요. 번영 회장에게 화장장이 생긴 이후 관광객이 줄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외지에서 요 앞에 골프장이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동산면에 골프장이 지금 8개.
그리고 이 앞에만 정면 화장터 좌우로 골프장 코롱에서 진 거 하나 있고 로드힐스 있고 지금 두 군데 팽팽 돌아가고 그 사람들 골프 치는 사람들 그 밥 먹이려고 지금 식당들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땅이 없어서 못 팔고 앉았는데요. 그리고 가평군 장사 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 한 가지인 운구 차량이 다니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고 하는데 그 점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가평 그 사람은 장례식장 문상 안 간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만 봐도 저도 보면은 시내에서 아침에 발이에서 두두두 들어오는 차들 그 시내 다 휘젓고 들어오는데 그 마을 분들이 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그 양반은 저기 장례식장 그 조문도 가면 안 돼요. 화장장이 있는 마을 주민들은 인센티브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편의시설 운영권도 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평군은 장사시설이 들어서는 읍면에 무려 400억 원 인센티브와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 운영권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자로부터 이 같은 말을 전해들은 번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춘천에 비하면 가평군이나 이 공동형이 굉장히 인센티브가 큰 거네요.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춘천시에 비하면. 엄청난 걸 주는 거죠. 숨도 쉬지 말고 해야지 그런 걸 준다 그러면요. 이야, 그 군수님이 그냥 통 크시네. 한편 가평군 장사공원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이들은 농산물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포도, 사과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석권하고 있는 경상북도 성주 참외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인구 4만 명의 성주군은 참외 주산지로 이름난 곳입니다. 우리 국민 90%가 성주 참외를 먹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성주 군민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참외가 방사능에 오염된다며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여 시간이 지난 2021년 성주 참외 시장은 연간 5천억 원 규모로 오히려 사드 배치 전보다 시장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19년, 18년까지는 한 4,800~900일이 됐는데 2019년도 5천억을 넘어서면서 작년에도 5천억을 넘어섰거든요. 5천억이 넘습니다. 혹시 농산물 이미지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지금 뭐 성주 참외하면 거의 뭐 90%가 인지도가 소비자 인지도가 95% 정도 되거든요. 생산량이 이제 18만 6,500톤 정도 되고요. 연간 생산량이 농가 조수입은 한 5천 한 뭐 20억 정도. 그 중에 1,230명 정도가 이제 1억 원 이상이 된다. 장사 시설이 생기면 관광 이미지 훼손, 땅값 하락, 지역 경제 몰락,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 어느 것 한 가지 객관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반대를 위한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그 처음에만 뭐 혐오감이니 뭐니 뭐 어쩌고그러지 뭐 장례식장 가면 안 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월급들 다 200 이상씩 받아가고 점장은 300 이상 받아가고 그리고 또 배당 나오면 또 배당 받아가고 꼭 괜찮은 거예요. 시골에 그런 일자리가 흔하나요? 여기 노는 사람 없어요. 여기는 아예 사람이 없어서 외지 사람 쓸 정도예요. 동산면에 골프장이 지금 8개 그 사람들 골프 치는 사람들 그 밥 먹이려고 지금 식당들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땅이 없어서 못 팔고 앉았는데요. NJ 뉴스 정현수입니다.